일단 오늘 새롭게 나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자 논란 이후에 처음 나온 여론조사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4명의 후보 당권 주자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대통령과 신뢰에 기반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 바로 저 원희룡입니다, 여러분. 저는 180석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관위 때문에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하루 만에 신나게 마타도 하는 거, 이거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것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총선 백사 하나 못 만들어낼 사실상 죽어있는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당의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본회의장에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당대표와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는 당대표, 본회의장의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당대표와 마이크를 잡을 수 없는 당대표, 전력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스타트 제작진이 발빠르게 편집한 저 내용이 오늘 부산에 있었던 합동연설회, 일단 백브리핑 내용 중에 뭐 몇 가지 유의미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상 들어오는 대로 만나보기로 하고, 저렇게 표면적으로 연단에서는 문자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어찌됐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핵심 쟁점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율 변화가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월 둘째 주가 색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입니다. 10.4에서 8.5가 된 나경원, 11.1에서 14.4가 된 원희룡, 6.0에서 2.7 된 윤상현, 한동훈 32.2에서 49.2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도 볼까요?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80%가 결정이 된다고 대략적으로 보면 나경원, 원희룡 거의 비슷하고요. 윤상현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63에서 68%로 되레 올랐다. 김진욱 대변인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걸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이 시점에 문자 메시지가 유출됐느냐, 나왔느냐. 근데 이것이 한동훈 후보가 유출했을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 쪽에서 어쨌든 간에 친윤계 쪽에서 유출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용산의 또 다른 형태의 전당대회 개입이 아닌가, 이렇게 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과 문제인데, 사과를 왜 한동훈 후보 당시 비대위원장이 허락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거라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설령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민주당의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도 아닙니다, 이건 국민들께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윤의 포지션에 가 있는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또 반대로 사과를 요청했던 것은 공개적으로 했던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타격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총선 책임론이에요. 지금 총선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잘못해서 총선 졌냐.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나왔던 이 사과 문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가 전체였느냐? 사실 그렇지 않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시킨 그 시점, 그리고 대파 논쟁, 의정 갈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컸다. 이것이 윤칠 한삼이라는 표현, 여기 허민선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70%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0%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간다고 보면 예. 지금의 저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문자가 쟁점이 되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문자만으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 게 아니라 이정섭 대사, 황상무 수석건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분명히 여론을 봤을 것이다. 또 여론조사 또 있어요. 오늘 많은 여론조사들이 그러니까 7월 7일과 8일 정확히는 이제 3일 전과 이틀 전 그제 나왔던 국민의힘 지지층 8, 11, 1, 45 없다. 그리고 이건 이제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 합친 거 전체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9, 14, 1, 61.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과반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의 흐름과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1차 투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결선 투표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볼까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가는 걸 상수로 두고 20대 56, 18대 56, 8대 61. 이거 오늘 나경원 후보 쪽에서 꽤 많이 광고를 하던데 김무식 교수님. 이 결선 투표 여론조사 좀 흥미롭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저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오히려 원희룡 후보 쪽보다는 나경원 후보 쪽이 더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가 고무적인 걸로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관련된 여론조사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원희룡 후보를 원희룡 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결선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로 많이 가지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결선 투표 가서는 원희룡 후보 쪽 많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의 경쟁력은 아마 나경원 본인이 더 많다는 것을 아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처럼 여론조사와 앞서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문자 익십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온 전체 민심과 당원들 당심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보여진 건 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당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당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의 권력 투쟁이 아니라 이 당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뺏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놓고 본다면 당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위의 송파병의 당원도 그렇고 과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반성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반성이라는 것은 책임 소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용산과 대통령실의 무리한 국정 운영 기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성의 기조는 총선 참패 책임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용산이 태도 변화를 하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 당의 사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당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과 변화라거나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든 당원들이 동의하는 입장에 보면 책임은 용산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를 해서 용산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서로 쓴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전한 당선 관계가 되어야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이후에 새로운 여론조사를 차례로 살펴봤다면 아까 이 여론조사와 함께 아까 허 기자께서 단독으로 취재하신 저희 뉴스탑10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과 함께 여론조사를 맞물려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결국은 조건부 특검 수용에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1월 초입니다. 그리고 허 기자의 개인적인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이 없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를 건 거고 이게 어떻게 특검 사안이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 시점이 그 해당 1월 19일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허 기자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문자 논란 말고 저희 자막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월 19일 저 문자 초유의 문자 논란 전에 이미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는 내용을 하는 건데 글쎄 이 정도가 됐으면 뭐 한 1차, 2차, 3차, 4차 유난 갈등이 아니라 뭐 90차, 100차 정도 되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있었다. 근데 여론조사는 이렇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윤한 갈등이 N차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취재한 것만 4차에
구체적인 갈등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있었고 그것이 이미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12월 19일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거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부터 작심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용산과의 협력 관계는 상당히 어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 들게 하는 대목인 거죠. 요거를 여론조사에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결과를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예. 무당층 요 두 개를 섞은 여론조사의 결과만 유의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20%의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는 바로 요걸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후보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거는 뭐 말할 것 없이 높고요. 아마 문자 1심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80%의 당심을 가늠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여론조사에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한 비율은 실제로 당원 조사 와의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이준석, 나경원 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건 누누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7월 5일 날 당원 3명부가 나와서 그것이 각 후보 진영에 들어갔고, 그렇겠죠.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각 캠프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는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까지 뉴스탑10에 처음 공개해 주셨는데 좀 미리 알려주시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저희 차원에서 한번 검증해보고 이 부분 아마 내일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